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은별입니다.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온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우려가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시장 모두 붉은 물결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6%가량 상승한 2,95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연 저점까지 추락했던 지수가 반발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3.37%가량 상승한 95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 에코프로비앱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기관이었습니다. 개인이 5,3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도를 보였지만 기관이 6,1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난 9월 14일 이후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도드라졌는데요. 3,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800억 원 넘게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4,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완화되고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리스크가 모두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시장을 보고 많은 예. 시청자분들께서 좀 한시름 덜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거래일 만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과연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반등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의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번 10월장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이 1시간 동안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의 그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셔서 향후에 큰 수익 내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이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추세적으로 돌린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반등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궁금증들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대한 1시간 동안 알차게 풀어내 보긴 하겠지만 궁금증들 다 해소되지 못하셨다면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신 다음에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요.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한시름 덜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우려가 완화됐다는 기사입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럴 상원 원내대표가 채무 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부채 상한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바로 그때까지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 확대를 용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 협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기술주에 유입이 됐는데요. 미국 부채 한도 리스크 걱정을 좀 한시름 놓아도 될까요? 잠시 후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진정세를 보인다는 기사인데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발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날 늦게 미국 석유협회에서 미국의 원유 공급이 한 주 동안 증가했다라는 발표를 하자 11월 물 WTI는 1.67%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물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밝히자 선물 가격이 유럽 시장에서 폭락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에 코스피 약세에도 강세를 보였었던 중앙 에너비스는 오늘 15% 하락한 2만 원대의 장을 마쳤고요. 또 전력난의 수혜주를 엮었던 LX 인터내셔널 또한 11%가량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원자재 인플레이션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세 번째 별별 이슈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뉴시스 기사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연내 일본에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머크는 지난 1일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최종 임상시험 단계에 있으면서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해당 치료제의 승인 신청을 위해서 심사 당국과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승인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연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도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국내의 대표적인 항공주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오전장에는 좀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구치료제 코로나19 팬데믹 속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자세한 전략 나눠보고요.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리스크 중 하나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그러니까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말 그대로 그냥 제한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맞습니다. 좀 다시금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은 날이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까지 어느 정도 시장이 크고 작은 이제 진통을 좀 겪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전에라도 어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부채 한도의 협상을 뭐 빠르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V자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당장 어떤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그 부채 한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미국은 달러를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나라인데 뭐 저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헌법상 그 부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그 총량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도가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빚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제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부채 한도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향을 시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짜리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도 올려야 되고 3조 5천억짜리 인프라 법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제 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산 조정권이라는 그 이제 일종의 우대권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블루마블이라는 그런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휴대폰으로는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에서
그 우대권 쓰시면 이제 뭐 다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부채 한도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3조 5천억짜리 그 사회복지 인프라 법안을 선택을 하거나. 근데 이 3조 5천억짜리보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1조 2천억짜리 이제 그 일반적인 그 뭐 사실 1조 2천억도 뭐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인프라 법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 3조 5천억짜리로 이제 밀고 나가려는 거고 이제 거기서 공화당은 계속 그럼 부채 한도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3조 5천억짜리 인프라 법안을 선택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1조 2천억과 3조 5천억이라는 어떤 이런 그 자금의 그 집행 규모 내에서 이제 어떤 적절한 선에서 이제 절충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부채 한도 역시도 이제 공화당이 어저께 이제 먼저 제안을 했듯이 10월 18일까지는 이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제 실제로 그 미국의 부채 한도가 한 번 좀 연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합주가지수인데 여기서 월봉으로 보시면 2011년도 8월 1일자에 약 한 일주일 정도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약간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원래 트리플 A, 이제 AAA였는데 거기서 더블 A로 한 단계 강등을 시켰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단계 강등을 시켰는데 코스피가 약한 이렇게 저가로 봤을 때 한 21%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역시 해외 증시로도 놓고 보시면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2011년 8월 달에 다우가 약 한 12.68% 정도 이렇게 조정을 이제 크게 받은 적이 있죠. 근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됐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상태는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10월 18일까지는 뭐 크고 작은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전에라도 빠르게 협상을 한다면 더 빨리 이제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저는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8일 이후에는 뭐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또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무부의 비상조치 소진 시한이 다가오는 18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크고 작은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 증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좀 주춤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의 하락이 과연 추세적인 하락일지 일시적인 하락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한 거는 어떤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이제 다시 어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더 지금보다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물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원자재 관련 어떤 이런 업종들의 이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제 뭐 방금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이제 푸틴이 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어떤 원유의 재고를 좀 많이 비축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어떤 정책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완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가,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이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개별 종목들 한번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방송 처음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LX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과거에 그 LG 상사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제 최근에 그 중국발로 중국이 이제 호주의 석탄을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석탄 가격이 이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탄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회사인데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신고가 기록했다가 지금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수 정유 회사죠. S-오일. S-오일도 역시 3일 전에 신고가 기록했다가 지금 이틀째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지주 회사인데 GS 칼텍스라는 이제 정유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서 역시 이제 정유주로 분류가 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OCI라던가 아니면은 한화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이제 태양광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인데 OCI도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 계속 보여주다가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또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 그 풍력 이제 대체 에너지가 크게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풍력 관련 주식들은 또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풍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다가 스페코 같은 경우에 3.78%, 동국 SNC가 7.34%, 그리고 CS 윈드 얘도 뭐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오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소재들 중에서도 양극재가 계속 상승을 했다가 또 음극재가 상승을 했다가 또 전해질, 분리막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어떤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업종들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력 관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 이런 업종 이런 종목들도 각 업종마다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두 개씩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해당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가급적이면 빠르게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황금별을 찾아라 시간에서도 풍력 관련주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업종도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 또 어떠한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꿀팁들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관련 이슈인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하던 국내 기업들은 좀 타격을 입긴 했지만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FDA의 이제 정식 승인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네. 저는 만약에 FDA에서 이제 정식으로 승인이 나고 또 오늘 오후 같은 아까 뉴스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그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그 가격 협상을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한 4시간인가 전쯤에 싱가포르에서도 또 이제 구매 협상을 한다라고 했고요. 지금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뭐 일본, 필리핀 그리고 미국, 호주
이런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구매를 하려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뭐 이게 바로 시장에 이제 승인이 난다 그래서 바로 무슨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질병을 한 번에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조금 약간 과도한 것 같고요. 일단 관련 종목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HK 이노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의 백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HK 이노엔이라는 회사가 이제 유통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계속해서 우하향하다가 이틀 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고점 대비 저점이 약 한 30%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고 오늘 다시 이제 소폭 양봉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주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뭐 차트에서 봤을 때는 뭐 딱히 그렇게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머크에서 먹는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나라의 백신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거의 이제 뭐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빠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관련주로 엮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당장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11월 9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즉 일상생활 회복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던가 이제 금리 인상, 즉 유동성을 더 이상 시장에 풀 수가 없어요. 유동성을 계속 풀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강제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치료제,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미국이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에 한 60%에서 70%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추세예요. 거기는 이제 뭐 워낙 이제 개인주의가 강하고 어떤 이제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대적으로 이런 먹는 치료제를 이제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은 강제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즉 마스크만 쓴 상태에서 나가서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도 하고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언택트 상태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런 이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시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3.0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뭐 하이트진로 이 종목도 2.36%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이트진로라든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뉴스에서 뭐 다 위드 코로나,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주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니면 여행주들도 그렇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 내수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겠지만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은 이제 글로벌적인 경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출주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6.83% 상당히 좀 많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만도도 제가 이제 TV에서 한번 추천해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주도주는 이런 어떤 필수 소비재 또는 내수주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좀 더 과감하고
뭔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가 당장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위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출주나 경기 회복주를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OCI입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이죠.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OCI는 중국 전력난의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오름세를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진정세를 보이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전력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곳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OCI 오늘 살짝 갭 띄우면서 출발하긴 했지만 하락 전환 후에 11%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종가에는 7%가량 빠지면서 14만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초에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위메이드는요, 신규 블록체인 게임 2종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작 게임인 미르4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엮이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풀리기는 했네요. 22%가량 상승하면서 17,700원에 오늘 종가가 체결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스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철강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NH투자증권이 철강 금속 산업에 대해 경기 부양과 회복의 수요가 뚜렷하다면서 철강석의 가격은 급락을 했지만 중국의 철강 감상 등으로 철강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철강 기업들의 3분기가 이익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1% 급등 마감했고요. 9,99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제작 기대감에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는 덱스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황동혁 감독은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즌2의 구상을 밝힌 거겠죠. 2시 50분 구간 상한가 터치에 성공했고요. 결국에는 19,55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개발에 착수를 했고 이미 내부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국내 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용 중저가 전기차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넷은 이 같은 소식 속에서 관련 국제 인증을 취득한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일중을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25%가량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가에는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15%가량 상승하면서 4,960원에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5가지 종목 함께 추려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태양광 관련주 OCI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움직임을 보였던 만큼 오늘 조금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별별 이슈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OCI라는 종목의 그 예전 이름을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네. 적어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의 예전 이름이 이제 동양제철화학이에요. 예. 근데 뭐 이제 최근에 뭐 일봉으로 보면 그냥 뭐 약간 뭐 이렇게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국의 그 발전 원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석탄으로 발전하는 게 이제 차지하는 게 65%인데 석탄 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제 발전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대체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급등을 했구나. 그리고 다시 원자재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월봉으로 놓고 이거를 잠시만요. 예, 이거를 네. 쭉 당기면 예. 얘가 그 무려 죄송합니다.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동양제철화학으로 OCI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그때 태양광 이슈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불었었어요. 그래서 65만 7천 원까지 갔던 진짜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뭐 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히스토리를 아신다면 사실 저는 이 OCI라는 종목은 지금의 이제 가격 수준이 약간 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이제 태양광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가격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좀 실적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또 뭐 석탄 가격이 급등한다 내지는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시 태양광이 갈지 아니면 풍력이 더 갈지 뭐 아니면은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이제 석탄을 실제로 그 수입하는 그런 회사들이 갈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좀 움직인다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업종의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다음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덱스터입니다. 오늘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인데 지금 넷플릭스와 다양한 작품을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버킷 스튜디오라는 이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그 이정재가 속한 그 회사에 이제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이슈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한번 조정받고 오늘 이제 다시 약간 2차 파동을 좀 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그 쇼박스라는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을 이제 만든 그 회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로 엮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뭐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뭐 쇼박스뿐만이 아니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각종 그 K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크게 메타버스라는 이제 그런 테마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보다는 이제 넷플릭스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그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토크쇼인 그 지미 펠런 쇼에 이제 출연할 예정이라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사상 어떤 최고의 어떤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뉴스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 덱스터라는 종목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29일 날 이제 9월 29일 날 그 넷플릭스랑 어떤 그
이제 파트너 데이라는 걸 통해서 상호의 어떤 협력 관계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를 내놨고, 그게 이제 조금 늦게 이렇게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실적이 조금 나쁘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로벌 경제 이슈,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저도 집에서 봅니다만, 예, 그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떤 OTT로 해가지고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랑 어떤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어떤 뭐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제작을 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그 높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 경제 이벤트, 글로벌 경제 이슈랑 관련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에서 어떤 글로벌 경제 이슈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펀더멘탈도 상당히 튼튼한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방송 후에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가라는 게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겠죠. 글로벌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있고, 그러한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함께 체크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있는 종목들 제가 발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 영원무역입니다. 9월 23일 날 저희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가 46,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겨울 수혜주이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라도 봐도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영업무역 일단 그 현재가로 보시면 네.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놓고 봐도 지금 이제 다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하이트진로 아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예,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에 비해서 영업무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조금 생각보다 수익률이 좀 빠르게 나오지가 않아서 좀 많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영업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주가 아니라 전형적인 수출주예요. 그래서 이제 OEM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 종목이 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사업장이 동남아에 있는데 이제 주로 방글라데시랑 베트남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는 가동 중단을 하지 않았고요. 또 베트남에 있는 경우에도 하노이랑 그다음에 그 호치민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타격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어떤 그 이제 동남아로부터의 어떤 공급 부족이 지금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의 실적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스캇이라는 그 전기 자전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 하나만으로 지난 3분기에 약 3천억의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저 효과에 의해서 올해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또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럽에서 이 또 전기 자전거에 대한 또 인기가 지금 상당히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다들 입고 계시는 이제 패딩, 특히 이제 노스페이스 생산하는 회사고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레깅스 1위 업체가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도 역시
그 레깅스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도 뭐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히려 지금 이런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표가 5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면 내수주보다는 수출주를 눈여겨보면 좋은데 그중에 하나가 영업무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보다 더 높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인 TSI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최고가 15,6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30%가 넘는 35%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하셨어요. 예. 네. 지금 이 종목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장비 관련 종목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 전고체 배터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한 2, 3년에서 길게는 약 한 4, 5년 정도까지 어떤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리 주가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S 이 종목이랑 이제 TSI 이 종목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IS에 비해서는 이 TSI가 조금 더 뭐 시가총액이라던가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좀 아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한 12,000원 선 정도까지 좀 이렇게 눌림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신규로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IS와 비교한다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조금 12,000원까지 좀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덧 시간이 10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끝날 지 8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많으시죠? 그러신 분들께서는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모멘텀과 펀더멘털 이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안고 있는 종목 오늘 공개된다고 하고요.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릴게요.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보기로 변화가 되어 있네요. 방송 보기 꾹 눌러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중간 점검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픽해 오셨는지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힌트를 주시긴 하셨거든요. 네,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일단 그 풍력 발전 관련해서 뭐 어떤 터빈이라던가 이런 이제 그 제조를 하고요. 또 풍력 단지의 유지랑 보수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의 그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태양광 종목들은 오늘 같은 이제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풍력 관련 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많이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7.32%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급등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승을 했고요. 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매수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시면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그리다가 한 3,000원대 초반선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발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발전 단가가 아직까지도 좀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정책 지원금, 이런 각종 이제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뭐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린 인플레이션, 뭐 탄소 중립, 또 어떤 기후 변화 협약, 이게 또 이제 11월 6일 날 영국에서 또 이제 그 26차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또 열릴 예정인데,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놓고 봐도 이런 풍력 에너지가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한 2025년 정도까지 매년 9에서 한 10%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목표가는 한 4,500원 선 정도, 예, 이 정도로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이제 3,000원 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지만 한 2,500원 선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손절가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좀 놓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시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밴드를 굉장히 넓게 잡아주셨는데요. 여유롭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유닛은이었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략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슈팅 스탁도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이렇게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아무리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실적, 즉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잠깐 상승하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셔서 홈페이지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11시 20분부터 관련된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저녁 10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